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48시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나 코스피 5천 달성보다 훨씬 쉽다며 투기 세력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아닌 SNS를 통한 이례적인 최후 통첩은 언론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대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 최후 통첩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일일 거래량이 수직 낙하하며 사실상 거래 실종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공포와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카드를 쥐고 있길래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일까요? 지금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정부의 의지라는 창과 시장의 관망이라는 방패의 대결입니다. 정부는 역대급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관망은 끝났다, 투기와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학습 효과가 여전합니다. 과연 이번 정책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병폐를 고치는 구조적 개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도박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정부들이 왜 실패했는지 뼈아픈 역사를 복기해봐야 합니다. 먼저 유동성의 파도 앞에서 무릎 꿇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었고 이는 시장 반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뒤이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강력한 수요 억제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보시는 지도처럼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죠. 실패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을 간과했고 무엇보다 공급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차, 타임렉을 무시한 채 규제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뜨거운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진보 정권이 규제로 실패했다면 시장 친화적이었던 보수 정권은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부채의 늪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며 매매가를 안정시켰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전세난을 심화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터졌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LTV와 DTI를 풀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보냈죠. 그래프를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는 당장의 경기는 살렸을지 몰라도 소액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가 횡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채 위에 쌓아올린 부동산 시장은 역대 가장 많은 규제를 쏟아낸 문재인 정부를 만나 기형적으로 왜곡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금과 대출을 막았지만 시장은 똘똘한 한 채라는 기형적인 생존법을 찾아냈습니다. 결정적인 패착은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도덕적 접근이 전세 매물 실종과 가격 폭등이라는 비극을 불렀습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핀셋 규제가 어떻게 내성을 키우고 가격을 밀어올리는지 보여준 뼈아픈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어땠을까요? 규제 정상화를 외쳤지만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발 PF 위기와 원자재값 급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 실적이 급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프의 붉은 막대를 보십시오. 이때 무너진 공급 생태계가 바로 지금 2026년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할 구조적 공급 절벽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정책은 발표했지만 시장이 작동하지 않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였습니다. 하기야 이 정권에서 뭔들 잘 되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은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의 주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입니다. 정부는 5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집값이 오르면 누르고 내리면 띄우는 냉온탕 정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죠. 무엇보다 부동산을 경제재가 아닌 도덕재로 취급하여 정치적으로 접근한 대가를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산이 아닌 기본권으로 말이죠.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주거는 공공재, 투기는 필패로 요약됩니다.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재정의하고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전략 변화는 통제 방식입니다. 과거처럼 세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금융통제와 확실한 공공공급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전례 없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감독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날카로운 칼, 부동산감독원입니다.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상시감시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계좌까지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절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LTV가 남아도 6억 원 이상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돈 빌려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를 강제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금융이 돈줄을 쥐었다면 세금은 퇴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대통령은 이미 재연장은 절대 없다 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던 세금이 최고 82.5%의 징벌적 세율로 바뀝니다. 사실상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까지 축소하며 정부는 데드라인 전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시장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누르면 시장은 얌전해질까요? 아닙니다. 풍선 효과라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의 왜곡도 커집니다. 서울을 거래 허가제로 묶자 수요가 화성, 구리 등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튀어나가는 풍선 효과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양도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허가제 때문에 사지도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가 동결됐습니다.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서울 핵심지를 쇼핑하는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우리는 거대한 두 파도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2년은 공급절벽과 금융철권의 대충돌입니다. 왼쪽 파도를 보십시오. 지난 정부의 PF 위기 여파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공급절벽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거래절벽과 전세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공포입니다. 만약 공급 부족의 공포가 규제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 가격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기보다 공공분양, 즉 기본주택 청약을 우선 노리거나 급매물을 선별해야 합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6년 5월 9일이 전에 비핵심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핵심지 한 채로 갈아타거나 증여를 택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책은 변하지만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지 가치에 집중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창과 시장의 생존 본능이라는 방패의 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와 공급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정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책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정부의 의도를 읽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현명한 포지셔닝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